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퓨린이를 위한 퓨전 360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스케치를 이용해 가지고 익스트루드로 입체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익스트루드로 만들어진 입체가 결국에는 스케치를 참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케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태를 컴퓨터에다가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프린팅 했을 때도 정확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터로 형태를 정확히 그리기 위한 두 가지 수업을 할 건데요. 한 가지는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스케치를 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하죠. 구속을 이용해 가지고 형태를 잡는 방법,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만들고 싶으신 형태나 캐릭터 같은 게 있으면은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한번 불러두세요. 그리고 여기 인서트에 가시면은 캔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에 가셔서 어, 자,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중요해요.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면 실제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만들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스케치했던 크기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충 크기를 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그 실제로 만들었을 때 치수를 좀 감안해 가지고 캔버스의 이미지 크기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는요, 참고로 여기 좌측에 브라우저에 가시면 캔버스에서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에디트 캔버스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고 크기도 다시 재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폰 케이스 같은 데 쓰이는 핸드폰 사이즈도 한번 불러 볼게요. 자, 인터넷에서 찾았던 핸드폰 사이즈인데요. 네, 이런 거는 스케일이 중요하겠죠? 네, 나중에 이제 폰 케이스는 실제로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네, 출력을 하고 나서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하고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랑 딱 맞게 만들어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은 이제 그 캔버스를 두 개를 배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했던 스케치를 보면은 스케치가 전부 다 하늘색이었다. 선분이 하늘색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늘색 상태로 된 스케치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치수가 나와 있는 것들은 구속을 시켜줘야 되고요. 치수를 뭐 입력을 하든 어떤 형태, 핸드폰이 직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각도라든지 어떤 구속 조건에 의해서 형태가 완전히 확정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캐릭터 같은 것들은 뭐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물론 거 이제 키티잖아요. 네, 키티 같이 생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구속 요건이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왼쪽 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가지고 이 캔버스랑 캔버스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캔버스랑 같은 그 평면에 있는 플레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캔버스 자체가 스케치에서 형태를 보는 용도로 쓰이는 거지 이거는 단지 JPG 파일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뭐 라인이나 이런 툴 가지고 지금 이 형태를 따낼 수는 없죠. 제가 이걸로 쿠키 커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스플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좀 뭔가 좀 정확하게
스케치하기에 좀 방해가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바로 스냅이 걸리고 있죠. 사실 키티는 스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격자에 지금 스냅이 탁탁 걸리고 있는데 우측에 스냅을 꺼줍니다. 이런 건. 그래서 다시 그려볼게요. 좀 더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스냅을 꺼버리면. 치수가 필요할 때는 이제 스냅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그리면 굉장히 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요거 뭐예요? 이것도 그려야 되나요? 네, 요건 나중에 요 리본은 나중에 그리도록 하고 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네, 스플라인을 다시 여기서 이어서 네, 엣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그리다 보면 이게 점선으로 또 뭔가 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배울 구속이거든요. 네, 수직 조건에 지금 구속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구속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는 커브가 좀 급하게 생기는 데는 두 번 찍어 주시면 쉽게 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급하게 꺾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데도 이제 점을 조금 여러 번 찍는 거죠. 이제 거의 다 그렸는데 여기서 또 네, 뭐가 구속이 걸리는데 아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데다 점을 찍고 이 점을 네, ESC키로 눌러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일치 이것도 구속이거든요. 이거 이따가 배우도록 할게요.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려서 이제 그 포인트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키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캔버스가 없다면 자 캔버스의 가시성을 꺼볼게요. 캔버스가 없다면 이렇게 정확히 고양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거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캔버스를 잠깐 끄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쿠키 커터가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 네, 익스트루드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쉘도 제가 강의를 따로 해드릴게요. 살 빼기를 하는데 네, 가운데 클릭하고 만약에 0.4 노즐이면 1.6 정도면 굉장히 튼튼한 쿠키 커터가 되고요. 1.2면 이제 3겹짜리 출력물이 되는데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방 만들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들어 본 이 자유곡선으로 만들었던 어, 형태는 사실 그 치수를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면이라면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치수를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도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참조를 지금 만들어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 그대로 자유곡선이죠.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핸드폰 케이스는요, 이게 지금 같은 원리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캔버스가 너무 진해서 조금 네, 어둡게 할게요. 자, 분명히 폰 케이스도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익스트루드랑 쉘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근데 스케치 과정은 좀 다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네, 이거 폰 케이스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실 뭐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대고 그리고 네, 잠깐만 네,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네,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고 이제 필렛을 주고요. 모서리가 라운드 져 있네요. 이게 지금 갤럭시 모델의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자, 라운드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쉘을 주면은 이제 똑같죠? 네, 그렇게 하면은 폰 케이스가 딱 됐는데, 그렇죠? 디테일하진 않지만. 자, 근데 아까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핸드폰은 분명히 설계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치수를 잠깐 보시면, 자, 69.9라면 실제 출력물은 0.4 더하면은 70.3mm 정도면은 딱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그리면 숫자가 이상합니다.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린 이 사각형은 사실 구속이 안 돼 있어서 조금만 마우스를 끌어도 드래그가 돼 버려 가지고 딴 데로 막 도망가고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설계물에서는 구속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어셈블리로 뭔가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쓰려면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서로 치수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치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란 조건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잠깐만요. 네, 네, 교재 잠깐 보면, 네, 이게 유튜브네요. 그, 네, 이건 저희 교재죠? 네, 콘스트레인트라고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속이란, 도형을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이 스케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형태가 또는 이제 위치나 뭐 각도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만들 때는 이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을 하시면 사실 굉장히 편하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제 구속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구속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그렸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렉탱글로 그려놓은 사각형은 보시면은 하늘색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꼭지점을 드래그 한다든지 뭐 선분을 드래그 한다든지 하면은 막 마음대로 크기가 변해버려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도형은 구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돼 있냐? 완전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지. 구속이 있긴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바로 뭐냐면 이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꼴로 만들겠다. 아, 사다리꼴로 만들겠다. 그러면 벌리고 싶은데 안 되죠. 직각에서 변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구속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속에 대해서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콘스트레인츠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알아볼 건데 이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 좌측에 보시면 빗자루 모양의 무슨 뭐 털 달린 지네 같은 아이콘이 보이죠? 요게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지워보세요. 요걸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지워버려요. 딜리트 키로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클릭을 하고 지워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보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다리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좌측에 수직, 이게 이제 수직에 해당하는 구속 조건이었거든요. 이걸 지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지우고 좌우로 벌리면 사다리꼴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구석이 숨어 있었고 또 이렇게 요 꼭지점을 클릭하면 니은자 같이 생긴 뭔가가 보여요. 요게 바로 일치라고 하는 구속입니다. 요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요 꼭지점들이 사실 같은 지점에서 일치한 위치에서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 조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을 터트려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속이라고 하고 치수도 구속입니다. 위에 보면 디멘전이 있잖아요. 치수를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조건도 구속입니다. 크기를 한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구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구속 조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이 사각형을 저처럼 터트려 놓으세요. 점을 터트려 놓고 다시 원래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이었죠. 처음에 만들어 볼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 구속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게 호라이즌탈 버티칼, 그러니까 수평이나 수직만 유지해라, 이런 조건이었고요. 이 조건 왜 있냐면 우리가 선을 그리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살짝 수평인 줄 알았는데 수평이 아니거나 사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이런 걸 막아주는 거예요. 수평 수직 조건이.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코인시던트라고 일치예요. 위치를 이제 일치시켜 주는 건데, 우리가 대충 그리다 보니까 아, 축소해 보니까 네. 축소를 해 보니까 확대해 가지고 그렸다고 축소해 보니까 이게 점이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줘 가지고 형태를 명확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사각형을 터트려 버렸잖아요. 이렇게 연습해도 돼요. 선분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그려서 이걸로도 연습할 수가 있어요. 자, 구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치 누르고 코인시던트 누르고 꼭지점 두 개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붙죠. 너무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여기랑 여기랑 붙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너무 쉽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수평 수직 조건. 호라이즌탈이 수평이고 버티칼이 수직이잖아요. 요거 누르고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좌측, 우측 변을 클릭하면 네, 수직으로 자동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그 수평에 가까운 선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땅바닥으로 붙어서 수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구속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이 이제 탄젠트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분을 그렸는데 자, 이 직선하고 이런 뭐 곡선이 만나게 할 수 있죠. 연결돼서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치를 주면 두 개의 점이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눈대중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벡터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눈대중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눈대중이에요. 근사치의 값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전히 부드럽게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누르고 왼쪽 선분, 오른쪽 선분 누르시면 부드럽게 넘어가게 할 수 있고요. 이 조건은 동그라미에다가 쓰셔도 돼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를 선분을 이렇게 뭐 이런 모양 많이 있죠? 만나게 쭉 연결되게 트랙을 하나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확대해 보면 왼쪽은 오목하게 꺾이고 오른쪽은 크로스 돼 가지고 서클을 라인이 이렇게 잘라 가지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탄젠트를 주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꼭지점 부분이 안 생기도록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탄젠트예요. 그래서 많이 쓰겠죠. 자, 그리고 많이 쓸만한 것들만 좀 보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콘센트릭이라고 동심원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이나 뭐 R 같은 거를 그릴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이 크기가 다른 원의 중심이 같다면
동심원에 있게 되죠. 우리가 뭐 타이어 같은 걸 그린다. 그러면 이제 동심원이 되는데 바깥쪽의 원과 안쪽의 원이. 근데 이거를 동심원을 만드는 방법은 언뜻 생각하기에 일치를 줘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일치도 되고. 또 하나는 동심원이라는 조건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심원은 필렛의 형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필렛으로 라운드를 줬을 때, 자, 라운드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자, 요 R하고 요 R의 중심이 같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되는 거죠. 등간격으로 이렇게 R이 커브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많이 쓰는 게 바로 시메트리라고 대칭의 조건이에요. 가운데 중자 같이 생겼죠? 정말 많이 씁니다. 이 조건은. 연습을 해보면 자, 그 중심축으로 쓸만한 직선을 수직으로 하나 그리시고요. 수직으로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봐요. 그리고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 사각형이 가운데 오도록 하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시메트리 누르고 왼쪽 선분. 자, 이 클릭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돼요. 항상 순서가. 이 대칭 조건이 들어가면 크기를 우리가 바꿔도 항상 똑같은 사이즈가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자유곡선도 똑같은데 뭐 나비 같은 거 하나 그려볼까요? 네, 나비를 위에서 그리면 대칭이 되겠죠. 나비를 이렇게 그려서 나비도 이제 쿠키 커터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나비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대쪽이 똑같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미러를 하는데 미러. 미러란 이제 거울로 본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중심축을 선택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미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자, 가운데 중자 같이 생겼죠. 전부 다. 서로 좌우로 대칭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속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돼요. 나머지도 쓰려면 쓰는데 요 정도가 우리 뷰리니드 한테는 가장 이제 시급한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속을 설명하는데 아직 선분들이 하늘색만 존재하지 까맣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가 빠졌기 때문에 까맣게 안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유로워요. 지금 전부 다 뭔가 구속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바로 치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크기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크기가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인 거예요. 자, 치수 볼게요. 치수는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스케치 디멘전이라고 있죠? 여기 가시면은 맨 아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치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굉장히 자주 붙이겠죠. 네, 자주 붙여야 돼요. 뭐 이거 뭐 스케치 할 때마다 치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자, 일단은 이 직사각형은 윗변하고 수평하고 수직인 변에 치수를 붙여 놓으면 크기는 구속이 끝나요. 자, 예를 들면 얘는 50mm고 얘는 30mm다. 이러면 이제 크기는 끝났어요. 근데
지금 다 끝났거든요. 구속이. 근데 왜, 자,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왜 까맣게 안 변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 3차원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위치, 너는 어느 위치에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려준 게 없어요. 뭐 그런 거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데다가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야?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예. 안 되죠, 이거. 이거 안 됩니다. 그쵸? 어, 그래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위치까지 구속을 해줘야 되는데, 딱 하나. 바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오리진을 이렇게 딱 켰을 때 나왔던 0점이 있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세상에서. 이 3차원 공간에서 고정된. 자, 보세요. 이 3차원 공간은 무한대입니다. 저기 끝까지 그냥 무한대요. 지구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만나잖아요. 동그라니까. 근데 이 가상의 공간은 그런 게 없어요. 무한대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좌표를 표기하기 위해서 0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0점에다가 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0점에서부터 얘가 몇 미리 떨어져 있고 까매졌죠. 자, 그 다음에 0점에서부터 얘는 위아래로는 몇 미리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까매졌죠. 이렇게 그림 그릴 수도 있어요.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렸죠? 0점에다가 포인트를 찍고 그리는 거예요. 0점에다가 일치라는 구석을 준 거죠. 그리고 치수를 주면 크기와 위치가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이 끝납니다. 끝났잖아요, 지금. 까매졌죠. 얘네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은 마구 돌아다닐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사각형, 까맣게 된 사각형은 이제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쵸? 자, 그래서 스케치를 끝내볼게요. 자, 스케치를 끝내보시면 구속이 된 스케치들은 검정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쿠키 커터는 사실 형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키티 뭔가 임팩트가 없다. 네, 좀 센 키티가 좋다 나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악마 모양으로 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이니까. 그렇죠? 창작자의 마음인 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뭐 악마로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렇죠? 두 개 만들면 좋겠다. 그렇죠? 착한 키티랑 나쁜 키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애초에 태생이 자유곡선이니까 크기에 대한 치수는 있죠. 치수 정보는 있죠. 물론 이렇게 눌러보시면 치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길이는 얼마고 뭐 아주 막 디테일하게 이제 치수가 나오는데 거리도 찍어볼 수 있죠. 여기서 여기는 얼마냐 이렇게 하면 이제 거리도 나오고 이런 치수 정보는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태 자체가 자유곡선이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자유로운 상태라 사실 스플라인은 뭐라고 이렇게 구속으로 규정해 놓기가 어려워요. 뭐 여기서 여기는 몇 알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설계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계물은 구속이 되면 자, 너는 이제 50cm가 아니야. 길어야 돼. 10cm 해야 돼. 이렇게 바꿔주면 물건도 바뀌거든요. 자, 이 옆에 그 뭐 폰케이스도 아까 어디서 스케치했죠? 자, 스케치한 거 다시 찾는 거. 이거 눌러보셔야 돼요. 왼쪽에 스케치를 이렇게 눌러보면 색깔이 변했죠. 그럼 여기서 했던 거예요. 3번이에요, 얘가. 그래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폰 케이스 내 거는 이제 접는 거라 이렇게 생겼어. 네, 치수를 바꿔주면 모양이 바로 바뀌죠. 네, 그래서 설계물들은 눈대중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치수와 구속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까 이제 상단에 보셨던 스케치 있었죠. 상단에 보시면은 스케치 구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속들과 그리고 또 하나 치수 이거를 정확하게 붙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속에 대해서 스케치와 구속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는 조금 해봤으니까 리볼브, 스윕, 로프트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